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일어났던 역주행 차량 사고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역주행을 해가지고 9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4차선 일방통행 도로에서 200m 역주행을 했고 뭐 4명이 부상을 했고 현장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차량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들이받치는 피해도 있었는데 이제 사망자의 신원은 뭐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기도 했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그 68세 운전자는 지금 또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도심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변호사님께 먼저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 책임도 있는 겁니까? 네, 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의한 운전 또 혹은 졸음운전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약물이나 음주운전,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을 것이고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위험운전 치상으로 처벌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음주나 약물이 아닌 단순히 운전 조작 미숙이다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이분이 고의로 사람을 뭐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면 이거는 특수상해에 해당이 될 텐데 네. 그렇지 않고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에 해당하고요. 가장 최근에 이와 유사했던 사건이 작년 11월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80살 어르신이 운전을 하다가 네. 그 횡단보도에서 3명의 사람을 사망케 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죠. 예, 그분의 재판이 그 올해 6월 22일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1심 선고에서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자 3명 중 2명의 유가족들과 합의를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1년 6월인데 금고 1년 6월이라는 것은 뭐 징역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령이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 그러니까 일을 시키지 않을 뿐이지 그 자유형을 구속하는 구속형은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급발진이 어떻게 인정될지 안 인정될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사실 현재로서는 과학기술적으로 굉장히 난해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유가족들하고 합의를 하는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구속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한 사고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중앙성 침범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치사죄가 명확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중앙선을 침범을 했다. 사실 우리가 면허를 딸 때도 중앙선을 침범을 하게 되면 면허에서 바로 탈락이잖아요. 네, 중앙선 맞습니다. 침범이 중요한 건데 중앙선을 침범을 했다.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또 이게 그 급발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게 그 귀갓길을 사고로 목격했다는 한 시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급발진할 때는 끝날 때까지 박았어야 되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췄다. 그리고 급발진이면 뭐라도 이제 딱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은 이게 제네시스 차량이 사고 직후에 감속을 하면서 멈추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봤는데 차량이 이제 브레이크 밟는 것 같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급발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이나 뭐 담벼락을 받으면서 이제 박으면서 그 마찰력으로 억지로 이제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감속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제조물 책임법 국회 청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강원도 강릉시에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급발진이 발생해서 손자가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도 급발진에 대한 주장 유무 때문에 아직도 1심 재판이 끝나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는 2년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게 된다면 사건 처리 과정이 수사나 재판에서 굉장히 길어질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 사건 CCTV 영상을 저도 얼핏 봤었는데 여타 급발진 사고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뭐 다른 건물이나 다른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막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횡단보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춘 그런 상태였거든요. 물론 CCTV 영상만 가지고는 모든 거를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행위의 태양이 급발진하고는 여타랑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사, 형사, 이제 형사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민사 책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합의를 보통 할 경우에 이런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의 합의금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민사 예를 들어서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운전자에게
또 민사적으로 또 소송을 걸 수도 있는지 네. 일단 보험사에서 이게 어느 정도 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분이 보험을 특약을 어느 정도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험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약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중앙성 침범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는 그런 보험 특약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사망하신 분들은 사망하신 부분 연령대나 사망하신 분들의 직업이나 예. 노동 수입에 따라서 일실 수익이 차별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개별적으로 될 것입니다. 또 합의금은 유족들이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유족들 합의금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합의금을 1,000만 원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사망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억대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마 합의 과정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일선 노동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사람들도 사망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맞아요. 다만 이게 만약에 급발진이 진짜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조물 책임법상 네. 이 운전자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상 자동차 회사가 좀 일부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완전히 법적인 그 적용이 180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발진이란 게 근데 잘 입증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예. 급발진이 인정된 최초 인정된 사례는 미국의 2013년에 도요타 사건인데, 네. 자동차마다 이제 EDR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그 기록을 하는 그 비행기로 치면 블랙박스 같은 그렇죠, 그런 예. 기록 장치를 의무화하니 안 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자동차가 의무화가 돼 있는 경우에 그것을 떼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움직였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기록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자동차가 앞으로 나갔다. 이거를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네.